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대표적인 게 중국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제품이 똑같은 맛에 똑같은 특징이 있다면, 이번에는 당연히 그런 시장은 잘 없고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짜장면 먹어도 같은 중국집이어도 좀 맛이 다르지 않나? 그치?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게 중국집입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다수의 기업이 서로 좀 차별화된 재화, 물건을 가지고 이를 공급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각각 좀 품질이 다른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음식점, 그 다음에 옷집, 그 다음에 미용실, 학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학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막 여기서 동네에서 잘 나가는 학원도 있고,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학원의 특징은 뭐겠어요, 얘들아? 잘 가르쳐.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다른 특색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지배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는 제한적이지만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리 거기 동네에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강의료 막 100만 원 이러면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배력이 있는 거지만 막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생산자는 일시적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시장 경제처럼 진입 장벽이 없으므로 나중에 기업 수가 늘어나면 초과 이윤을 더 이상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 의정부 가면 부대찌개 골목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의정부 가면 원래 부대찌개 집이 유명한 게 원래 원조라고 하는, 나도 이거 얘들아 근데 정확한 정보 아니야? 근데 내가 알기로 그래. 거기 원래 의정부에 오뎅 식당이라고 있대.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 부대찌개를 팔았는데, 그 미군 부대에서 남은 햄이랑 통조림이 나온 햄이랑 통조림을 갖고 팔았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된 거야. 그럼 옆에 뭐가 생기겠어? 또 부대찌개 파는 집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부대찌개 파는 집들이 더 생겼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부대찌개 골목이 된 거래. 즉 그 말이야. 거기 오뎅 식당은 엄청 초과 수익을 혼자만 있으면 계속 돈을 엄청 더 많이 벌 수 있었겠지. 하지만 거기에 뭐 부대찌개 집 하지 마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 옆에 잘 되면 원래 옆에다 막 차리고 이러잖아. 그래서 계속 공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과 이윤이 이제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 이해돼? 수원 가면 또 유명한 게 뭐 어떤 골목이 있는지 알아? 그 치킨 거리가 있어. 거기도 원래 이제 진미통닭이라고 원래 닭 그 치킨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잘 되다 보니까 또 막 옆에 막 치킨집이 엄청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물론 그 음식점이 돈은 잘 버는데 자기만 오로지 그걸 가져갈 수는 없는 거지. 초과 이윤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이해되나? 동두천엔 그런 거 있나? 좀 골목 이런 거 있나? 우리도 뭐 여기는 좀 약간 우리가 도시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건 없지, 그치?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이해돼? 좀 이해하기 이제 쉽지? 요 시장은. 자, 그래서 여기는 다수의 뭐 가게, 기업들이 품질 차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부대찌개 맛이 좀 다르다든가 아니면 햄이 들어가는 게 다르다든가 그런 식으로 품질 차별 통해 서로 경쟁해 가면서 어느 정도 단기간 동안은 돈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누군가 돈을 벌다 보니까 부대찌개가 더 싸면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비싸게 팔잖아. 그래도 자기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만큼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도 있잖아. 아니 쌤, 그래도 사 먹고 싶은 사람 다 가서 사 먹는데 이게 뭐 효율적이지 않아? 이 생각 들 수 있는데, 경제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부대찌개 먹고 싶어. 그럼 바로 먹으러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먹고 싶으면 그냥 가서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근데 그렇잖아. 가끔은 부대찌개 사 먹고 싶은데 좀 비싸다 싶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점시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지.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 종류 뭐 있나? 갤럭시, 아이폰 두 개지. 그 외에 뭐 중국 거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게 대표적인 가점시장이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기름 파는 정유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GS 칼텍스, 현대오일, S오일 이런데, 그런 데가 가점시장이죠. 그래서 가점시장은 아까 전에 독점적 경쟁시장보다 업체가 적습니다. 해봤자 3개, 4개 시장에서 공급하는 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죠. 그래서 다른 기업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선택이 다른 기업의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 아이폰 가격 얼마 하냐에 따라 갤럭시 S 가격을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죠. 그리고 갤럭시 S가 또 이번에 출시해서 가격 어떻게 내놓느냐, 아이폰이 눈치를 보죠. 그겁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선택이 다른 기업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상호 의존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갤럭시 S를 50만 원에 팔 수는 없는 거지. 어느 정도 결정할 때 하는 거고. 때로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고자 서로 아이폰이랑 갤럭시 가격을 담합할 수도 있습니다. 야, 얼마 이상 팔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그러진 않아. 예를 든 거고. 자, 이런 담합의 형태는 이런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르는 한데, 요건 뒤에 나오면 볼게. 알겠지? 이건 너희 나중에 상업경제 배울 때 나오긴 나와. 자, 이 가점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에 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더 적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비싼 거죠. 누구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스마트폰은 가격은 싸겠지. 그게 무슨 시장? 누구나 스마트폰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어. 무슨 시장? 완전 경쟁시장. 그럼 아니면 동네 동두천이나 막 의정부나 좀 더 많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좀 동네 가게도 막 스마트폰 만들 수 있어. 그럼 무슨 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근데 이제는 막 3개, 4개밖에 공급을 못해, 스마트폰을. 그럼 무슨 시장? 과점시장이다. 이해되지? 그래서 누구나 공급할 수 있으면 완전 경쟁. 그 다음에 막 동네 가게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완전 경쟁.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 그 다음에 3개, 4개밖에 안 되면 과점시장. 꼴이 됩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일어납니다. 태훈이 이거 밑줄 치고 있나? 페이지 넘겼어.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핸드폰, TV 이런 데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나 비가격 경쟁, 즉 뭐 홍보, CF, 그 유진스 데리다가 아이폰 광고하잖아. 그런 게 비가격 경쟁이고, 때로는 서로 담합답니다. 됐지? 좀 이해되나? 좀 덥다 싶은데 제가 알아서 꺼지네. 됐어? 자, 그 다음 완전 독점. 대표적인 게 담배죠. 수업 시간에 담배 이야기하는 건 썩 유쾌한 이야기 아닌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담배를 공급하는 데는 KT&G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 담배를 공급합니다. 우리나라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알지? 담배 가격 올린다면 바로 올릴 수 있어, 없어? 바로 올리죠, 그냥 그 다음날. 왜냐면 공급한 데가 단 하나거든. 걔가 올린다면 올리는 거야. 끝이야. 그리고 너희 전기요금도 그렇지. 전기요금 올린다면 바로 올릴 수 있어, 없어? 올릴 수 있지. 왜냐면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독점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기업이 재화를 생산해 이를 공급하니까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돼? 여기는
한개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게 가격을 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우는 애들 절대 부러워할 게 없는 게 걔들은 진짜 엄청 많이 삥을 뜯기는 거야. 담배 하나 만드는데 진짜 가격 얼마 안 되거든. 근데 막 6,000원, 7,000원 이래 하지 않나? 쌤도 안 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담배를 공급할 수는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다 공급하다 보니까 얘가 비싸게 팔아버리면 그만큼 물론 담배는 좀 비효율적으로 공급돼야 되지, 그렇지? 이게 효율적으로 공급되면 누구나 담배를 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력, 철도, 상하수도. 그래서 초기에 돈이 많이 드므로 고정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생산 규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싸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KTX비가 비싸죠. 그 철도 까는 비용이 비싸니까. 그치? 철로 이 건설하는 게 비싸니까 처음에 그 철로 까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KTX나 이런 게 비용이 비싼 겁니다. 하지만 한번 깔고 나면 그 다음부터 돈 들일 게 있어 없어? 없지. 인건비만 들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죠. 더군다나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락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이해돼? 그래서 너희 가끔 보면 식당 가보면 엄청 큰 식당이 조그만 식당보다 쌀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나 이거? 이해돼? 오케이, 좋았어. 자, 독점 기업은 잠깐만, 여기엔 너무 밑줄 안 쳐놨네. 자, 그리고 방금 보면 자연적 독점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독점이 생긴 형태야. 근데 방금 본 우리가 말한 뭐 담배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정부가 정해버려서 그렇게 독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알아, 그럼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돈을 많이 벌까 적게 벌까?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니까 원래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독점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한국전력은 정부가 한국전력만 전기를 공급하게 해놨는데 막상 한국전력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전기 단가를 싸게 못 팔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 단가를 올려버리면 그게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못 올리는데, 참고로 미국에 가버리면 그 주에 전기 공급업체가 딱 독점하고 있잖아. 단가 겁나 비싸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독점은 사실상 원래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 기업은 요거 더 추가로 할게.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 차별화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치른 수험생의 영화 관람료를 싸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조 할인, 아침에 영화 싸게 해준다든지, 심야 영화 싸게 해준다든지, 즉 사람이 적게 이용할 때 가격을 똑같은 제품, 똑같은 품질인데 똑같은 영화인데 가격을 다르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침이나 심야 영화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또 보러 오겠지. 그래서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이런 거지만 보면 돼 있죠.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지역 시민에게 싸게 뭐 구경하게 해준다든지, 이건 밑줄 치지 마. 아니면 뭐 통신사가 학생이나 노인층들 좀 싸게 해주죠. 대표적으로 군인들 통신요금 싸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품질인데 누군가에게 더 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노인층들은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민감하죠. 물론 돈 많은 학생도 있고 노인층 분 중에서도 부유한 분들도 많지만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직장인들은 돈 지금 잘 벌고 있으니까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격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의
낼 수 있는 돈의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는 이득은 줄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잉여를 늘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싸게 주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게 함으로써도 시장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 원래 학생이랑 노인들이 가면 안 쓸 거를 더 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적 잉여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요거 이해돼? 수현이 이제 좀 힘드나? 약간 멍 때리지게 되지. 요거 하고 정리하고 라면 하나 먹고 하자. 자, 그래서 재화의 주요 시장. 여러분 이거 페이지 중요합니다. 시험 전에는 위에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어떻게 돼? 다수지.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 가점은 소수. 독점 시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다르고 얘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 한 명이 반대. 맨 끝에 놓으면. 그리고 진입장벽은 여기는 없고 높고 얘는 매우 높고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다음 시장의 지배력 없고 갈수록 높아지고 독점은 완전 높죠. 그리고 기타 특징은 여러분 요거 밑줄을 하나 칩시다. 소비자가 제품이 똑같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를 가집니다. 그리고 초과 이윤이 없죠.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느 정도 재화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만 초과 이윤이 가능하고 가점 시장은 기업들 간의 담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 4명이니까 협상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독점 경쟁 시장은 이윤 들리기 위해서 가격도 차별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건데 여러분 근데 가격 차별화는 가점 시장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에는 이렇게만 보자고요. 알겠죠?